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만날 줄 알았는데 또 계약이 연기가 되었어요. 중간고사까지 교과서 진도는 다 나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능 기출을 본격적으로 나가볼게요. 쌤은 이미 2월부터 수능 3개년을 인쇄하고 여러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많이 아쉽네요. 학교 홈페이지에 2020학년도 수능 기출을 올리니까 꼭 뽑아서 미리 풀어보길 바라요. 그리고 쌤 수업은 쌤이 문제를 푸는 방식, 지문을 접근하는 방식들이 여러분들의 방법들과 어떠한지 좀 비교해보고 쌤 수업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얻는 시간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 오늘은 수능의 경향 및 전략을 알아볼게요. 우선 총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작년 2020학년도 수능은 재작년 2019학년도 수능에 비해서는 쉬운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2019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뉴스에도 나왔던 31번 문제. 그럼 2020학년도는 정말 쉬웠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나름 변별력 유지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쌤이 각 영역별로 무엇이 포인트였는지 이야기해 줄게요. 첫 번째, 화법과 작문. 화법과 작문은 기본 문제에 새로운 시도, 신유형들이 있었어요. 3번, 4번, 6번, 10번. 자, 그리고요. 옆에는 2019의 특징인데 이런 시도도 있어요. 2019에서는 4번에서 7번이 원래는 화법과 작문 융합으로 화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작문 문제를 푸는데 이거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완전 멘붕에 빠졌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 6월,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자, 왜 중요하냐면요. 6월, 9월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유형들을 보여줘요. 이때 나오는 화작문의 신유형들은 꼭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수능에 연결됩니다. 둘째, 언어. 이제는 문법이라고 안 하죠? 근데 아쉽게도 선생님은 언어를 못 다뤄요. 왜냐하면 언어와 매체에서 다루신다고 해서 쌤이 못해요. 대신 또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수특이에요. 교과서 개념학습이라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 수특에 있는 교과서 개념 익히기 파트는 꼼꼼히 보고 외우길 바래요. 언어는 개념을 알고 그걸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거든요. 알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독서. 빠밤. 독서. 수능의 난도는 독서로 결정된다는 거 이제 아시죠? 2020학년도에 난도 어려웠어요. 인문, 과학, 특히 사회융합, 경제랑 법을 엮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 선생님이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자, 뭐냐면요. 보기 문제인 사례 적용 문제가 추론적 사고를 더해 정말 보기스러운 문제, 정말 3점스러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정말 점수 놓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보기 문제에 꼭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주목했던 건 정보 간의 관계 문제들이었어요. 17, 29, 39. 이 정보 간의 관계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문제들이 각 지문마다 문제로 출제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차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자, 2019년도 말 안 해도 알죠? 인문에서 논리학 나왔어요. 과학은 역사랑 융합했어요. 그 말 31번 문제, 뉴턴 문제 나왔습니다. 법도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선생님이랑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선생님이 체크해놨던 다른 번호의 문제들도 한번 꼭 여러분 시험지에 체크해 놓으세요. 이제 마지막 문학 빠밤. 눈을 크게 떠요. 한번 봐요. 뭐가 보이세요? 네, 연계율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거는 EBS와의 연계율인데 사실 뭐 EBS랑 관계는 없지만 2020학년도는 연계율이 6개 중에서 4개, 2019는 6개 중에서 5개. 예,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여러분 이제 느낌 오죠? 여러분들 지금 풀고 있는 수특, 그리고 여름방학 때 되면 나오는 수완, 끝까지 열심히 꼭 풀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연계 이 정도 되면 되게 뭐 그냥 풀면 되겠네요? 이러시면 안 돼요. 문학도 나름 변별력 유지장치, 즉 보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보기는 독서의 보기랑은 달라요. 독서의 보기는 정말 고난이도 문제지만 문학의 보기는 여러분의 정줄 싸움이에요. 보기가 엄청 길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 몰라 안 해 겁나 이러면 이 문제 틀리고 아무리 길어도 나 정줄 무조건 한번 해볼래 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주목하는 건 함정 문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어휘 같은 걸 갖고 함정 문제를 냅니다. 이런 함정 문제들 좀 잘 챙기시길 바래요. 자, 오늘은 워밍업이어서 쌤이 간단히 소개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간이 남네요. 뭘 할까요? 맞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야 되겠죠? 쌤이 온라인상에서는 많은 걸 못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15번 그리고 21번부터 25번 다시 얘기할게요. 1번부터 15번 21번부터 25번 요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럼 오늘의 미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올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화작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